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 사월 공덕과 오늘 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 드리지만 남을 위해서는 이 기도 드리지는 않거든. 이거라도 읽어야만이 수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네. 자, 189페이지요. 네, 파란색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 파란색은 치유의 색깔이라고 그러고요. 불교로 치면은 약사열애불이 청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색깔이. 그러니까 청색과 녹색이 같이 있는 그런 색깔. 치유의 부처님이에요. 그래 약사라는 말이 그렇듯이 약사열애. 그리고 절에서는 그 이제 녹색이라든지 짙은 파란색을 많이 씁니다. 단청이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제 법당에 들어가면은 시원한 시원한 거에 왜 파란색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법당에 들어가면 자비선사 법당은 좀 따뜻하게 했습니다. 노란색을 좀 많이 썼어요. 파란색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자비선사 안에 고지 멸도 사성계에다가 시부도를 넣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 그림 안에 소가 10개 시부도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 배치해서 아마 내놓을 우리나라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 색깔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중간에 보십시오. 중간에 또 하나 보십시오. 또. 파란색은 호공의 상징입니다. 호공의 부정점이면 무지입니다. 호공은 형상이 없으므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무지이며 또 일어나더라도 호공을 허물어 보거나 실체적인 자아로 보기 때문에 무지를 일으킵니다. 긍정적이면 수행을 통하여 호공의 비어있는 특성이 모든 사물과 생명이 내재한 것이 없음을 아는 지혜인 무아와 공을 아는 지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호공을 비유로 많이 들어서 얘기하죠. 50찬 명상을 통하여 파란색의 호공이 공으로 흰색의 물이 지혜로 만나는 것입니다. 공과 지혜의 만남은 마치 물에 물 탄 것 같이 경계선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공 하나로 통하여 꿰뚫어 보고 아는 궁극의 지혜, 법계 재성기가 이룰지입니다. 이 지혜가 정수리 차크라에서 일어나지만 지혜는 가슴 차크라가 근원입니다. 그래 여기 이제 정수리와 가슴은 서로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이게 통한다 하는 것은 뭘로 통하느냐 하는 게 있죠. 뭘로 통하느냐. 통로가 있어요. 예, 정수리 가슴 통로가 있는데 거의 기운이 통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마음이 통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혜가 왜 가슴이 차크라냐? 흰색이 가슴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흰색은 이제 학문의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슴 차크라를 근원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흰색이 머리에 있다면 머리가 바로 지혜의 그래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근원이 머리로 또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자, 호공이 무지를 일으키지만 무지는 어리석은 마음이므로 근본 마음이 아리아식에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는 정수리의 네 부위에서 반응이 일어나지만 그 근원은 바로 가슴에 있는 심장이며 의식은 심장을 토대로 하여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아리아식에 의지합니다. 정적 번뇌와 지적 번뇌의 근원은 아리아식임을 알 수 있으며 아리아식이 공해져야 비로소 무지와 근원은 사라집니다. 자, 아리아식이 공하다 하는 것은 아리아식이라는 그 내재한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리아식이 공하다 하는 것은 아리아식이 이제 이 대원경제로 전환이 된다 이런 말도 됩니다.
대원경지는 이제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간단히 이 얘기를 하면 결국 심장하고 뇌 이 두 부분에서 이제 번뇌가 일어난다는 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어딨는가 하면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명상을 한다 하고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오식찬 명상하는 이유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색채를 그러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색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뭐 눈에 보이 너무 흔하니까 우리는 색채 속에서 알고 있는데 이 색채라 하는 게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인 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색채를 얘기할 때 색채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색채 명상, 오식찬 명상에 대해서 우리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이해가 없이 단지 색채하고 마음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한다 그런다면 명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눈에 있는 DNA가 삼원색을 받아들이는 유전자로 채워져 있어요. 그 이제 알다시피 빨간색이랑 빨간색하고 그 다음에 그 파란색하고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되는데 요즘 또 시대가 바뀌어가 사원색 그러니까 유전자가 하나 더 늘었다는 거죠. 벌써 일이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가 되는데 유전자라는 게 이제 결과서는 그렇게 왜 그런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기느냐 환경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환경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과서는 마음이 그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유전자가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색채락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결국 유전자가 새롭게 생길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색채를 받아들이는 유전자지만은 결국 그것을 변환시키는 건 전부 다 마음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깊이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명상을 하는데 오식자 이 색깔을 이용해서 명상한다 하는 의미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청전도론에 보면 청황적백이라 해가지고 벌써 이 색깔을 이용해서 선정이 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선정을 얻기 위해서 오색찬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째 심리 치유하고 관계되는 자기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색찬 명상을 하는 거예요. 거의 신체와 인체와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오식찬 명상에서 파란색 빛의 차를 마시면 분노에 열을 식혀줍니다. 또는 분노와 관련 있는 과거 기억에 매달려 고뇌하는 상처를 치유하고 아리아식 속의 번뇌들이 각가지 정도를 색으로 정화하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파란색 빛은 공의 요소에서 나온 것이며 공은 곧 공의 비유이고 공성이 이해가 있을 때는 자타, 유무, 덕실, 생사 등의 대립적 충돌을 일으키는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된 결함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공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무지가 지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색 빛은 호공의 요소, 호공은 공성. 예. 그 다음에 공성이 이해가 오면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난다 이것이죠. 말하자면 무지가 지혜로 전환한다.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비롯되는 게 뭡니까? 색깔을 통해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내장의 실체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전제 없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색깔을 얘기하면 색깔에 대해서 심리적인 얘기하지만 그 색깔을 통해서 궁극적인 어떤 대자유를 얻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떤 색채학에서 대자유를 얘기를 합니까? 오색찬 명상을 할 수 있어요.
명상이기 때문에 새 속에서 색채를 이용한 명상법은 있지만은 그것이 대자유를 얻기 위한 논리 전형한 이론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 자료를 찾아 본 바로는 그래요. 얘기하자면 만일에 이거 왜 있다 그러면은 제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사해탈로 포커스를 맞춘 게 없다는 데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것이 이론 정연하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는 이론이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처음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전통은 제가 제창한 전통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창의적인 건 아닙니다, 저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만, 현대에 맞게끔, 디자인을 좀 바꿨을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명상 디자인을 좀 바꿨습니다. 근데 스님, 중요한 건요. 그 사원색을 주장하는 게 벌써 19세기에 있었어요. 그게 DNA가 바뀌어서 아니고, 왜냐면 학자에 따라서 주장하는 사람이 3원색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4원색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원색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4원색은 안 맞아요. 왜냐면 녹색이 원색이 아니잖아요. 파랑하고 노랑하고 섞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거는 이렇게 좀 인기가 덜한 거지. 그게 그래서 3원색이 정통의 네. 칼라의 그런데 예. 썰이죠. 제 네 번째 유전자가 네. 발견되었습니다. 네. 색깔 인식하는 유전자가. 현대에 와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그걸 네, 얘기해요. 앞으로도 이게 예. 자꾸 이제 발전을 하고. 그래서 이제 DNA가 환경 영향 받아서 이제 돌연변이가 생긴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처럼 파란색 빛은 곧 공의 상징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무의식 속에 가까이 부정적인 정보가 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색깔이라 하는 게 결과서는 무의식 속에 있는 정보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런데 색깔에 영향을 받은 심리 치유 어쩌고 하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의 무의식의 정보를 바꾼다는데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이게. 근데 불교적인 입장에서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는 문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죠. 예, 생각 과학자들은, 못하죠. 네, 과학자들은 거기까지 생각 못합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 지금 오색찬 명상하지만은 깊이 있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향이 미친다는 뜻은 아리아식 속에 있는 종자는 각기 다른 색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종자를 명은 종자라고 합니다. 명은이란 종자가 명은이란 종자가 이름과 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리아식에서 발견할 때는 탐욕 등 감정적인 번뇌와 몸을 나와 내 것이라는 견해 등 이성적인 번뇌가 머리를 사용하고 머리에서 현실로 나타납니다. 결과서는 이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명은 종자라고 하는 것은 명칭과 은설로 이루어진 정보인데 명칭과 은설로 이루어진 정보가 뭐와 관련이나 색깔하고 관련이다.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리 보면 색깔을 볼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생명도 있어요. 생명은 못 봅니다. 색깔을 인식을 못하죠. 이제 유전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 예. 그런데 어쨌든요, 마음이 유전자하고 아무 관계없이 마음이 바로 색채를 변환시키는 주 동인이라는 것, 원인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상상하잖아요. 상상하면 칼라로 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상상으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 근데 꿈도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그 꿈에서는 색깔이 선명하게 안 나오고 회색이라 우정으로 이렇게 보이는 예. 거예요. 칼라로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칼라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의식이 굉장히 명료한 사람이에요. 근데 회색이나 검은색 같으면
명료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마음 자체가. 예. 그래도 그 자체가 심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 완전한 모습이 아니고 반동가리로 이렇게 뭐 형상이 보인다든지 이렇게 절반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렇죠. 저는 요번에 저기 두고 뭐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꿈을 분명히 꾸었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6시간 동안 미얀마에서 여기까지 6시간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석을 이제 어떤 교환해줘가지고 자는데 분명히 꿈을 꾸는데 꿈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선명하게 나타나든 흐릿하게 나타나든 반토막 나타나든 뭐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을 거예요. 성질이 그렇다. 그냥 반영과 같은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안 본다 이야. 어떻게든 그걸 갖다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그래서 의미 부여해서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행동이 반드시 제약이 따르고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기쁨이 따를 수가 있어요.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몽을 꾸든 뭘 꾸든 생기는 사라지고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걸 알면 그와 관계없이 늘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좋잖아요. 근데 스님 불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심오하게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일반에서는 그래도 요새는 또 칼라 시대니까 그렇지만 칼라 텔레비전이나 천연색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거의 전부가 흑백으로만 꿈을 꿨어요. 네, 그거 맞는데. 네, 그리고 이제 칼라가 발달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전부 칼라로 꾸는 것 같아요. 통계를 제가 뭐 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환경하고도 굉장히 그래서 그전에는 칼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칼라 꿈을 꿨어요. 예. 얘기해보면. 맞아요. 네. 저기 뭐고 그런 거 봐. 옛날엔 다 초식동물하고 야행성이 있는 맹수들의 차이점이 거기 있다니까. 초식동물은 아마 꿈을 꾸도 칼라로 꿀 것이다. 그죠? 그런데 야행성은, 칼라로 꿈을 꾸는 것보다는 아예 칼라로 보고 있습니다. 초식동물들. 근데 맹수들은 칼라를 못 봅니다. 흑백으로는 봅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은 칼라 없이 흑백이고요. 낮에 이게 초식 동물도 낮에 활동하잖아요. 다 칼라로 봅니다. 사물을. 꿈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방향해 주잖아요. 그럼요. 자, 그 다음에 하원경에서 설하기를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말과 생각에 의해 건립된 세계라고 합니다. 의식이라 하는 아리아식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언어 문자와 말이라는 것이며 이는 언어 문자와 말과 내적 언어의 생각의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비터의 차를 마시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잘못된 정보와 부정적인 기억, 부정적인 심리들이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근원인 아리아식의 종자가 현현할 때 부정적인 정보들은 의식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의식은 심장을 토대로 움직이며 의식이 머리에서 작용할 때만 감정과 이성이 작용합니다. 이번에 그 가이드는 불교를 잘 알아요. 근데 불교만 잘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웃길 줄 아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말도 잘하지만 그래서 그냥 지루한 줄 모르고 이 가이드 좀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하여튼 할머니들 제일 좋아하고 직설주할 대광명보살은 아니 이런 재주면 배우하면 딱인데 배우하면 딱이다고 이렇게 직설주화를 바로 대놓고 그래서
저기 공항에서 이 미얀마 공항에서 마니불 여행사 사장을 또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가이드가 그 여행사를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얘기하다가 결론적이 그렇게 나왔어요. 얼만큼 이 가이드 일을 잘 하느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말 솜씨가 아주 뛰어난다는 것은 사람을 매우 즐겁게 해준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색깔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옷 입더라도 우중충한 건 입지 마세요. 조금 색깔이 있더라도 화사한 쪽이 혹시 사람 마음을 진짜 긍정적으로 바꿔준다는 거. 그건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 가서는 어느 문자와 결합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색깔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고 가볍게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뭐 옷가게에도 옷을 고르더라 무난한 거, 잘 안 튀는 것, 뭐 이런 걸 고르시는데 탁 튀지는 않지만 그러더라도 이렇게 좋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있으면 마음도 그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92페이지. 자, 정수리에서 미간 요거 왔습니다. 미간 요게. 예, 미간 차크라 바람 요소가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은 이제 녹색이 진해지면 검은색이 바뀌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정오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요. 검은색은 미간 차크라는 이마에 위치해 있으며 거기서부터 육체 눈과 신경계, 머리와 뇌를 조절하고 또한 정신 감흥, 신통력 그리고 예지력 등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뇌하 수체는 이 기혈에 위치해 있으며 수면 서클을 통해서는 멜라토닌을 생산합니다. 그 멜라토닌을 생산한다는 요게 미간하고 관계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 날 아주 뭐 호텔이 좋더라고요. 큰 연못에다가 집을 둔 아주 미얀마 전통 가옥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감각적이고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왜 그러냐? 밖에 불을 켜놓으니까 그 불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대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안대를 찾아 아무 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을 설쳐버렸어요. 시골을 갔었어요. 네. 근데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커피를 마시는 안 거하고도 관계가 좀 있고 미얀마 커피가 부드럽고 향교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 내려서 커피를 딱 마시는데 서울 커피는 까칠하구나. 독하고 까칠하다는 느낌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 분비샘의 다른 기능은 정신 분자 배열로 알려진 환각제 데메틸트리타민을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DMT는 출생과 죽음 그리고 깨달음이 드러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육체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비한 체험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간하고 관계됩니다. 여기 미간. 정신 분자 배열이라고 하는 거. 환각제를 발산한다는 거죠. 예. 자, 50차 명상 수행을 통하여 정오의 검은색은 평화의 녹색의 지혜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자비의색인 흰색차 명상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흰색의 자비가 공수의 지혜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미간 차크는 지혜의 눈이 생기게 하는 차크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3의 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걸 칼로서 딱 잘라보면 요 안에 태화된 눈이 하나 있답니다.
네, 태화되는 눈. 근데 그게 제3의 눈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한대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마음은 미간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네, 정말이에요. 아니, 위치가 이제 위치를 얘기할 뿐이지 예. 관계 없더라고요. 저는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면은 강단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피곤해가 눈을 감고 벽에 기대고 있으면은 책을 많이 보고 있어요. 책 이렇게 경책을 보고. 나중에 이게 이제 발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잠에서 딱 깰 때, 그러니까 의식이 딱 깨어날 때 눈 감고는 깐 게 있는데 방 안을 확 다 보고 있어요. 그냥 방 밖을 또 다 보고 있고 얘기하잖아.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이제 마음의 신비한 힘인데 저는 이게 무엇인지는 잘 몰랐어요. 어느 스님이 바로 이게 뭐 천안의 전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데 정말 그럼 얼마나 좋겠노. 근데 내가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됐으면 그게 뭔지. 지금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아요. 눈을 감아도 하니 보고 눈을 감아도 저 밖에 복도가 다 보여요. 눈 떠 있는 데도 보여요, 진짜. 이래 눈 떠 있는 저 밑에 엘리베이터 타고 밑에 그거 다 보여요. 커피숍까지 다 보여요, 저는. 얘기하잖아. 지금 저도 보여요, 저기 조개사도 보여요. 얘기하잖아. 청와대는 안 보입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가봤다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뭔가 하면은 마음의 작용, 이미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기 달람살라에 그 달라이 라마 스님 계시는 왕궁 내부도 보여요. 제가 접근식 같은데 그런 데 보이거든요. 제가 가본 데는 다 보여요. 이래 앉아서 지금 천탑 있는데 갔거든요. 인해호수 쪽으로. 싹 다 보여요. 하네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수행하고부터는 눈을 감아나 뜨나 한 번 본 것은 안 잊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이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지금도 벌써 호수를 가로질러가지고 타고 가면 다 기억이 생생히 다 나는데 시사골 타월 다 보여요 지금도. 그럼 내가 직접 그거 보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봤던 그 이미지를 통해서 떠올리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이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눈을 감고 방안을 환히 본다든 다 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다 하는 사이 나중에 알게 됨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내가 미얀마에 수행하면서 이게 무슨 현상인지를 알게 됩니다. 모르면 또 거기다 양념을 쳐가지고 막 풀리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데 저는 속지를 않아요. 그 아침에도 할머니한테 전화 와가지고 하는 내용이 그런 거죠. 수행하다가 내가 저게 지구 밖에 있다고. 강활한 지구 밖에. 근데 그런 것이 지금 뭘 얘기하겠냐. 전부 다 심리적 현상이라고. 근데 심리적 현상을 갖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경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경계로 생각하니까 그 경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나는 시인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확인해보고 싶어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할머니 말이 맞다고. 그런 걸 경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기는 사라진다는 무상이라고 아는 것이 그게 경계지. 나타나는 현상은 꿈에도 나타나는 거. 별을 다 꿈을 다 꾸니까 그런 걸 다 경계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자, 마찬가지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오색자 명상 수행을 통해 정의 검은색은 평화의 녹색이 지혜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자비색 흰색자 명상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흰색의 자비가 공성의 지혜를 근거하기 때문에 미간 차카라는 지혜의 눈이 생기게 하는 차카라로 전환됩니다. 차카라라 하는 것은 둥근 바퀴를 얘기합니다. 원이죠. 한편 검은색은 태고의 어둠을 뜻하기도 합니다. 태초의 어떤 경계, 구분 짓는 거죠. 거기에는 오직 어둠뿐만
어둠뿐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사할 빛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은 혼돈과 정오의 색이며 자비로 들어가는 지혜의 연금술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또한 어둠은 경험 문턱에선 완전성에 대한 절박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재래 의식에서 그런 모든 형태에서 악을 철저하게 정복하는 데 사용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검은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 한편은 이제 그런 악을 철저히 정복하는 데 이제 또 검은색을 사용한다.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검은색이 하나는 부정적인 뭐 정오심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없애는 긍정적인 표현의 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복은 악을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조차도 조차도 선으로 착함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검은색으로 상징되는 미간 착함은 결국 지혜의 눈을 열고 갖출 때만만 효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간 착함은 지혜의 눈하고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은 어디에 반응하느냐? 이 목척하라에 반응하는 붉은색입니다. 불의 요소와 관계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 긴 파장은 목에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목차크라는 육체에서 갑상선 자리이며 갑상선은 면역 체계와 관계되고 신진대사를 통제하는 호르몬이 티록신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알다시피 여기 이제 이 면역 체계와 관계되는데 목은요, 확실히. 혹시 그 암이 어느 때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몸의 체온이 떨어질 때 암이 생깁니다. 암만이 아니고 모든 게 체온이 떨어지면은 모든 질병이 다 생겨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자꾸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약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체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혹시 감기 걸려서 막 힘들어지면은 토끼팀을 열심히 해서 몸에 땀을 내고 열을 올리면 감기 바이러스를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 명령이라 하는 거는 불의 요소와 관계되는 거죠. 따뜻함과 관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면역력은 체온과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체온입니다. 목에 문제가 있으면 저체온으로 떨어지고 저체온 상태에서 온갖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의 요소라는 것은 차거나 따뜻함을 말하는데 목차카라는 이 붉은색에 반응합니다. 목차카의 역할은 말과 자기 감정 표현을 관장하고 탐심의 변환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은 생명력과 보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79주에 보면 나옵니다. 서방 아미타불은 티베트 예술에서 붉은 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체 일부분 가운데 혀가 이 색깔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혀가 붉은색이잖아요. 근데 말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여기 좀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생명력, 보존, 이거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은 불하고 관련됐다는 게 확실히 맞아요. 한의학에서도 화가 나면은 이 목을 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화는 어디 쏘느냐 하면은 이 화도 이제 불의 기운이거든요. 가슴에서 올라가요. 가슴에 올라가면서 목을 칩니다. 목이 이제 상하게 되죠. 혀가 또 혓바닥에 갈라지게 하고 올라가면서 눈을 멀게 합니다. 열기락하는 그런 거예요. 날씨가 뜨겁고 눈바닥이 갈라지듯이 혓바닥이 갈라지는 현상도 그런 거죠. 탐욕이 이제 바로 불로 대변이 되는 겁니다. 성냄도 불이에요. 좀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성냄이라는 불은 물에서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 어쨌든 목은 이게 관계가 있다. 체온하고 관계가 있고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혹시 목 운동할 줄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목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목이 망아리졌거나 목이 소리가 잘 안 되면 목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예, 이렇게 금손의 보살 잘 하네. 시범 안 보이고 네,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5분씩. 그러면 이게 진동에 의해 가지고 목이 부드러집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게 목 운동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는 어디다 붙이고요? 입천장 쪽으로 올려가지고. 네, 그 자기의 마음대로 조절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불의 요소는 왕성한 신진대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여 남을 도와주는 마음을 내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생성합니다. 또 불교 명상에서는 붉은색에 대한 명상으로 탐욕의 미혹이 분석의 지혜인 묘관찰지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그 묘관찰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이 묘관찰지는 의식인데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의식이 묘관찰지로 전환됩니다. 그 다음 말라식이 평등성지로 전환돼요. 평등한 성품의 지혜죠. 그 말라식은 자아의식이 돼. 자아가 들어갈 때다. 자아는 불평등이에요. 내가 있으면 너가 있잖아요. 불평등해지는데, 예, 자아가 없는 무아락하는 것은 결국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묘관찰지에 의해 가지고 자아의식이 평등성지로 전환됩니다. 그 다음 묘관찰지가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리아식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무명을 타파하게 하죠. 그래서 묘관찰지에 의해 가지고 아리아식이 대원경지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또 감각,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성소작지로 전환됩니다. 그럼 거기에 핵심 주역이 뭔가 하면 묘관찰지입니다. 이게 의식이죠. 그래서 의식이 수행 주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참고로 붉은색은 티벳 문화에서 상스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티벳 성복의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티벳 성녀의 색깔만 붉은색은 아닌데, 붉은색은 또한 보호하는 특징이 있어 종종 성스러운 건물들을 칠하는 데 사용됩니다. 티베트의 절들이 아래쪽이 붉은색으로 그 위쪽에 순수한 법을 상징하는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유입니다. 예, 맞는 얘기 같아요. 자, 가슴 차카라로 옵니다. 물의 요소고요. 흰색이에요. 가슴샘이 위치한 이 차카라는 육체에서 면역체계를 통제하는 가슴샘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흰색인 가슴샘의 영향으로 정술의 정색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마음 자리라고도 하며 성냄 등의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에너지는 심장, 가슴, 흉부, 상부 등과 기관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가슴의 흰색은 사랑과 연민이며 지식과 배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흰색은 물의 요소입니다. 물은 모든 걸 수용함으로 사랑과 연민, 즉 자비라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어느덧 다 스며들어요. 스며들어서 다 수용하는 거죠. 얘기하죠. 반면에 물이 강하게 치면은 쓰나미가 됩니다. 분노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식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네. 그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화를 내는 것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전부 다 이 흰색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흰색은 지식과 배움을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흰색은요, 여기 뭔가 글씨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검은색은 안 돼요. 다른 색깔 있는 것도 글씨 쓰기 힘들지만 흰색은 도다리지가 잘 나타나잖아요.
바탕이라는 뜻이 있고요. 흰색과 청색은 무색이라 하기도 해요. 무색. 모든 게 바탕이에요. 자, 색채학의 학문에서 빛을 논할 때 흰색 광은 색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빨간색 광, 녹색 광, 파란색 광이 혼합되었을 때 흰색 광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감춰진 것이 없고 비밀도 구변도 없었을 때는 모든 것을 포용할 때이므로 자비의 간음보살은 흰색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배움과 지식의 여신 사라스와티는 흰색으로 보입니다. 지식과 배움에는 숨김이 없어야 하고 지식은 모두에게 개방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흰색에 가슴이 반응하는 두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티벳의 불교를 증흥시키신 분이 뭔가 하면은 인도 나란다라는 대학의 총장으로 있었던 아티샤 스님이에요. 아티샤 스님의 스승인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다르마 락시타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을 얘기하면 마이트리 요긴이라는 스님도 있어요. 다르마 락시타라는 스님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 곧 죽게 됐어요. 의사가 당신의 병은 사람의 생사를 먹어야만이 병이 낫습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사를 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다르마 라히타라는 스님을 만날 때 스님이 얘기 듣고 흔쾌히 그러면 내 살을 주겠다. 그래 허벅지 살을 배워줍니다. 이 사람은 결국 이 허벅지 살을 먹고 병에 나았죠. 이 스님은 어땠느냐? 잠을 못 자는 아파가지고 애들 꿈꾸는 거 앓고 공성을 아직 완전히 깨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근데 밤에 꿈을 꾸는데 비몽사몽간에 막 아파서 고통스럽게 하다가 막 꿈을 꾸는데 동자가 나타났어. 씩 웃고 상체에 손을 싹 만져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 간신보살의 화신입니다. 자기 고통스러움을 안다고 그러면서. 근데 다 나서버려요. 꿈에서 딱 깨자 탁 보니까 허벅지 칼을 베인 자리는 상처가 다 아물고 통증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뭘 깨닫느냐? 공성을 깨닫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다르마 락시타라는 스님은 굉장히 자비심이 풍부하다는 얘기죠. 그 자비 근원이 어디서 공성이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공성을 깨닫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플 때는 이게 내 살이 이게 비어졌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자아관념이 있기 때문에. 내 살이 그럼요. 잘라졌다는 비실제 네. 입장, 그래 무아의 입장이라든지 실체가 없는 네. 무자성, 공의 입장에서 우리는 너를 보고 듣고 사는 사람에게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별로 그에 대해서 통증이나 이런 걸 안 느낄 건데. 근데 이제 또 한 이 스님은 마이트리 요긴이라는 스님은 법사에서 법문을 해. 법문을 하는데 그 아마 주위에 개가 한 마리 있었던가 봐. 어떤 사람 개가 막 뒤에서 사니까 이 사람 화가 나가 돌을 팍 던져버렸어. 개가 가슴에 탁 맞아. 걔는 깽하고 도망가는데 법상에서 법문하던 스님이 통증을 느끼면서 굴러 떨어져 버렸어. 법상에서. 제자들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스승이 가슴을 탁 들고 시퍼렇게 멍이 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그 개에 대한 연민심을 갖고 있었던 거야. 개가 맞으니까 바로 자기도 그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야. 이게 자비의 극치라 해야 되나? 이 관심보살이 자비예요. 얘기하자마. 이게 이제 색깔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관심은 흰색 옷을 입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한 배움과 지식의 여신, 이거 했죠. 자, 두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분노가 자비로의 전환하는 예입니다. 흰색이 부정적인 면은 슬픔, 분노 등으로 단절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에서 불이 일어나고 휘발유에서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알코올이나 휘발유는 액체이면서도 그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화를 내게 되면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통증을 호소합니다. 물의 요소에서 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체 이상이 오는 것입니다. 저 화를 내는 것은 불인데 물의 요소를 근거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병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전환될 수 있기도 하지만 물의 긍정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의 성질이 강해서 사랑, 연민, 용서, 관용과 같은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오식찬 명상에서 흰색의 차를 마시면 분노와 과거 기억에 의한 증오심 등의 잠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을 심리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빨리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명이 궁극의 지혜로 준하는 예입니다. 심장은 의식의 토대입니다. 배우고 익히고 지식을 찾는 것은 우리 의식이 하는 일입니다. 의식은 아리아식의 종자로부터 나왔습니다. 물론 배움과 지식의 창구는 바로 아리아식이며 여기에서부터 의식으로 표출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배움과 지식의 바라지 못한 각각의 견해를 갖게 되는 것 또한 그 근원은 아리아식에 제정된 무명 때문입니다. 이 무명이 항상 문제예요. 이 무명은 뭘 내용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 자, 일각 상대되는 게 이제 무명입니다. 그럼 무명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예, 무명의 내용은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 보는 거예요. 내 밖에 따로. 차자 내 밖에 따로 존재하고 이것도 내 밖에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도 늘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는 고정 독립된 것을 잃어버리는 것. 두 번째는 내 거는 특별해 하고 다른 거 분리시켜서 버리는 것. 세 번째는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는 무엇으로 보는 게 무명이에요. 항상 무명의 입장에서는 실체가 있고 자아가 있다고 보는 건 다 무명이에요. 반대로 각은 고정 독립되어 있는 건 없다. 내 대한 실체라든지 자아라든지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비실체죠. 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각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건 무명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예.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무명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식에 제작된 무명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파란색 차로 명상할 때 저 가슴의 배움과 지식이 머리에서 작용합니다. 이 가슴에서 배우는 거하고 또 그 지식이 머리에서 작용한다. 그 가운데 삭된 견해나 실천 견해 등을 타파하는 공성에 대한 바른 사유로 명상할 때 각가지 잘못된 견해가 소멸됩니다. 여기엔 어떤 감추진 것도 없고 비밀도 구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성 하나로 일체 모든 것을 관통하여 보고 아는 지혜인 흰색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공성 하나를 일체 모든 걸 다 관통시켜버려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흰색입니다. 이 이제 머리하고 이 가슴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통하는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의식이 점점 내려와 가슴이 딱 내려옵니다. 가슴에서 보고 또 다 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근데 이거는 수행을 하면 누구나 이런 경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파란색 차로 명상할 때 저 가슴의 배움과 지식이 머리에서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삿된 견해나 치우친 견해 등을 타파하는 공성에 대한 바른 사유를 명상할 때 가까이 잘못된 견해가 소멸됩니다. 여기에 어떤 감춰진 것도 없고 비밀도 구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성 하나로 일체 모든 것을 관통하여 그는 보고 아는 지혜인 흰색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문명 무지는 바로 지혜와 지혜로 늘 전환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맞아야 되겠네요. 저 공성의 지혜가 동반된 의식이 가스름으로 내려올 때는 무분별이 되므로 무분별의 선정에 근거한 흰색입니다. 그러므로 문명의 미혹이 실제를 아는 파란색의 지혜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법계 재성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흰색은 부처님의 탄생에도 등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불정 문학인 본생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의 꿈속에서 하늘을 날아온 깃꼬리 코끼리는 자신의 상으로 마야 부인의 오른쪽 뿌리를 만졌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코끼리는 흰색을 표현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자비하고 관계되는 거죠. 학문하고도 관계되는 거고. 시간도 그렇고 한데, 그래도 이제 불교 부처님 전생담 하나 더 이야기, 자비와 관계되나. 전생에 왕이 됐습니다. 왕비도 있고 왕자도도 많고 다르마로서 나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이 왕의 특징은 보시를 너무 잘해. 잘 베풀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바람문이 찾아와가지고 나는 당신의 이 머리가 필요합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왕이 오케이 해주겠다. 그래 왕비와 왕자들 신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바람문을 설득해서 황금으로 보석으로 만든 왕의 머리를 줄 테니까 처리하라. 이러더니 자기는 진짜 생머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왕이 자기 머리를 줍니다. 이 상투를 탁 묶고 칼도 자기 목을 탁 쳐서 자기 머리를 줘버려요. 근데 이 머리 잘리면 쓰러져야 된다. 안 쓰러져. 재석전환이 탁 내려와가지고 왕이요. 나한테 묘약이 있는데 그 머리를 다시 머리에 붙여서 약을 바르면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안타까우니까 왕이 거절합니다. 그런 능력은 당신보다 내가 훨씬 뛰어나. 정말 내가 이 보시하는 데서 망신이 있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그렇다면은 내 머리는 복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기도가 끝나는 순간 제 머리는 복구될 것입니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다시 목에서 머리가 쑥 나와가지고 탁. 도대체 그러면은 평생에 머리를 몇 개를 보시를 했느냐? 1000개째 보시를 한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봉생담 이야기가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얘기지. 보시하는 데서 기꺼이 보시할 수 있는 건 어디서 오느냐 얘기죠.
자비심입니다. 자비심 그는 공성이에요. 공성은 생멸이 없습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기꺼이 자기 목을 내놓을 수 있는 거고, 또 마음의 공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이라 하는 것, 그 속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머리가 생길 수 있고, 첨단 과학 입장에 봤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 같죠. 굉장히 그런 얘기가 종종 있습니다. 자비심이 풍부해지면. 그 나보고 허벅지 살을 베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나도 그런 게 있어 자신이 없어요. 머리를 달라 하지 마세요. 나 죽으면 다시 생명 이을 수가 없어. 그래 어쨌든 정수리, 미간, 목, 가슴 요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인체가 이런 색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색깔이 영향받을 뿐만 아니라 이 색깔은 무의식에도 영향을 주어서 그 정보를 전환시키는 데 있습니다. 색깔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 이 오색현 명상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대자유, 대해탈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 이 정도는 여러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론적인 공부가 돼야만 오색현 명상을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런. 이번에도 미얀마 그 버스 타고 다닐 때도 제가 이 자비수관을 가르쳐 줬습니다. 물을 보여주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들 체험은 조금씩 하더라고요. 예, 잘했습니다.